네, 반갑습니다. 어, 솔직히 생애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음, 솔직히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오해와 편견과 왜곡이 많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이제 오해와 편견과 왜곡을 어느 정도 부식시키는 그런 주제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연구소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에서만 생활하다가 이렇게 광장으로 나오니까 좀 어지럽고 그렇습니다. 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막스주의 전통은 막스, 엥겔스, 레닌,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그람시로 이어져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자들은 막스, 레닌에서 스탈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류 막스주의를 이루고 있는 스탈린주의에서는 트로츠키가 레닌주의로부터 일탈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막스주의는 레닌의 단계에서 꽃을 피웠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즉 막스는 산업자본주의 단계에서 활동하였다면 레닌은 독점자본주의 단계, 즉 제국주의 시대의 막스주의입니다. 레닌은 경제주의, 조합주의, 무정부주의 등과 치열한 투쟁을 하여 막스주의 사상과 전략을 지켜왔고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성취해낸 혁명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레닌주의는 트로츠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 레닌 사후의 레닌주의, 레닌 사후의 레닌주의를 올곧게 견지하고 현실에서 더욱 발전시킨 혁명가가 바로 트로츠키입니다. 트로츠키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혁명사를 올바로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된 러시아 혁명사는 소련이나 북한에서 나온 러시아 혁명사가 전부였습니다. 그 책들은 스탈린주의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트로츠키에 대한 평가는 악의에 찬 비난과 왜곡으로 점철되어 왔던 것입니다. 트로츠키의 생애와 사상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는 이러한 난점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그의 생애 전반을 개괄하기보다는 사상과 그에 대한 평가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생애에 대해서는 트로츠키의 자서전 나의 생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트로츠키가 거인의 반열에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이론과 실천 모두에서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룩한 실천적 성과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1905년 혁명이 일어났을 때 26세의 나이에 그는 세계 최초의 노동자 평의회인 페테르스부르크 소비에트 의장이 됐습니다. 1917년 혁명기에는 레닌과 함께 10월 봉기에 핵심 조직자 구실을 하며 10월 혁명을 지도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이제 소비에트인데요. 소비에트는 노동자 평의회로 부르주아 정치 권력을 대체한
노동자 권력체였죠. 그 이후 1918년부터 1921년까지 그는 러시아 혁명을 방어하기 위한 내전에서 적군을 조직하고 지도했습니다. 그 적군 그 총사령관으로서 활동했죠. 1923년부터는 스탈린주의의 등장에 맞선 투쟁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고요. 옛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데도 과거 그 스탈린주의 체제 하에서 부정됐던 그 부하린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 복권됐지만 트로츠키와는 아직도 복권되지 못하고 있고 역사적인 평가가 이제 왜곡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로츠키주의냐 레닌주의냐라는 스탈린주의의 비판은 잘못되었다. 트로츠키는 자기 스스로를 뭐 트로츠키주의 이런 용어를 안 쓰고요. 볼셰비키 레닌주의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가 1906년에 발표한 그 팜플렛 평가와 전망은 러시아의 공산당 선언이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매우 뛰어난 정치적 저작으로서 이 평가 전망은 국가론, 사회구성체론, 계급 분석론, 전략 전술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가 전망에 나타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더 얘기를 하겠고요. 트로츠키의 정치적 생애는 크게 5가지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청년기 막스주의에 입문하고서 남부 러시아 노동자 연맹으로서 활동하는 시기, 그다음에 1905년 혁명기, 그다음에 1905년에서 1917년 혁명기, 그리고 1917년 혁명기와 소비에트 국가 창건기에서의 활동, 1927년 스탈린에 의해 추방된 이후 반스탈린 투쟁으로 활동하다가 죽은 1940년까지의 시기. 죽음은 이제 트로츠키의 죽음은 그 멕시코의 망명에 있을 때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암살당해 죽었죠. 그는 소비에트 혁명론의 대명사였다고 볼 수 있고요. 1917년 혁명에서도 소비에트 의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평가 전망이 이제 그 트로츠키 사상에서 첫 번째 이제 그 중요한 저작이기 때문에 간단히 오늘 소개를 하면은 평가 전망에서 트로츠키는 국가 권력, 러시아 국가 권력의 태동의 역사 그리고 그 특질을 분석하였는데요. 훗날 레닌은 러시아 국가 권력을 군사적 봉건적 제국주의다라고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사회구성체 분석과 러시아 혁명의 전략 문제를 이제 주로 검토를 했고 그 이후에 트로츠키는 생애 동안 50여 권에 달하는 전집을 남길 정도로 전략 전술에
저술가이자 사상가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잠깐 참고 문헌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덩컨 헬러스의 트로츠키 사상의 이해, 그다음에 5월 출판사에서 나온 트로츠키, 마이크 곤잘레스 외에 저 처음 만나는 혁명가들 막스, 레닌, 룩셈부르크, 트로츠키, 그람시 라는 것이 이제 좀 입문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저자들은 이제 국내의 그 책갈피 출판사하고 풀무지 출판사에서 이제 그 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대표작으로 꼽으라면은 이제 사회 변혁을 위한 이행기 강령, 러시아 혁명사 123권, 뭐 기타 등등을 이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스탈린주의와의 그 대립과 논쟁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치사적 과정에서 지금 전개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혁명을 둘러싸고 특히 집중적으로 전개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트로츠키의 영구혁명 그 책에서도 이제 자세히 검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국 혁명에 대한 소개나 특히 이제 뭐 광동 꼬면혁명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혁명 그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기타도 많이 있는데요. 영구혁명론은 이제 국내적 측면과 국제적 측면이 있습니다. 국내적 측면에서는 이제 스탈린주의의 2단계 혁명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처럼 부르주아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의 단계를 나누는,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천착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대한 그 반론으로서 트로츠키가 내건 영구혁명론의 국내적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혁명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로부터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으로 그 즉각적으로 그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 정부라는 슬로건으로 가야 된다라는 혁명 이론이죠. 국제적 측면으로는 이제 그 혁명의 그 연쇄적 파급, 국제적인 국제주의적 사회주의를 이제 강조를 했고, 스탈린은 일구 사회주의론을 강조했고, 이렇게 이제 또 대립된 바 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트로츠키주의에는 철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트로츠키 철학이 있습니다. 불균등 결합 발전의 법칙. 상당히 이제 그 변증법 철학을 좀 더 심화시킨 변증법적 사상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회 발전이나 혁명운동 발전에 그 운동 법칙을
정립한 그런 사상이 이제 불균등 결합 발전의 법칙인데요. 러시아 그 사회 구성체의 특질을 분석하면서 나온 그 철학 사상입니다. 철학 사상이자 혁명 운동론이기도 하죠. 예컨대 뭐 공업 부문에서의 경제 발전이 상당한 경제 발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후진성이 그 공존하고 있다라는다든가 이런 이제 그 경제 구조 발전에서의 그 불균등성이라는 것들이 혁명 전략에서도 그 불균등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민과의 동맹이라든가 하는 그런 계급 동맹 사상을 여기서 이제 그 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어, 그래서 이후의 활동에서는 이제 그 제사 인터내셔널을 이제 그 창설을 했고요. 어, 그 이전에 그 이제 그 제3 인터내셔널 시기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그 스탈린주의적으로 그 왜곡되고 타락하기 이전에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텔은 그 각국 공산주의 조직들의 국제적 기구로서 이제 제3 인터내셔널이 창건되었을 때 거기에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500만 명의 적군, 500만 명의 적군을 지도하고 조직해서 14개국의 군대와 반혁명 세력들에 맞서서 혁명 러시아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20년대를 거치면서 권력이 그 스탈린을 중심으로 한 관료층에 넘어갔고, 어, 러시아 경제가 파탄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그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을 했습니다. 1920년대 말에 스탈린은 대규모 공업화 계획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노동자들이 무자비하게 그 착취당했고, 음, 스탈린은 자신의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서 1917년에 기업과 혁명을 주도했던 그 1세대 혁명가들을 그 물리적으로 그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그는 여론 조작용 그 재판의 형식을 빌어서 혁명 지도자들을 모두 처형했고, 그래서 결국 이제 17년에 레닌의 중앙위원회에 속해 있던 지도부 20명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알렉산드리아 콜론타이만이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같이 총살, 사망, 실종, 자살한 것으로 기록되거나 그냥 사라졌고, 스탈린은 최대 정적 트로츠키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필름까지 조작해서 혁명기에 그 사진이 찍힌 트로츠키의 모습도 이제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이런 그 스탈린 그 관료 독재에 맞서서 트로츠키는 사생결단의 투쟁을 벌였고
그 스탈린을 혁명의 무덤을 파는 자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스탈린에 의해서 트로츠키는 1927년에 당에서 축출당했고 1929년에는 러시아에서 추방돼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스탈린은 그 트로츠키의 가족들마저 그 박해를 했습니다. 그럼 만년에 이제 트로츠키의 그 최후의 그 반스탈린 투쟁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트로츠키를 그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스탈린 관료 독재를 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탈린 관료 독재의 혁명 퇴행과 타락상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수한 혁명가들의 처형과 숙청. 두 번째, 농업집 산하의 강행. 세 번째, 전략적 오류에 의한 실천운동 파산. 네 번째, 국가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 다섯 번째, 관료 독재 체제로의 정립. 이러한 이제 그 스탈린 관료 독재에 대해서 트로츠키만 저항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내에서 이제 좌익 반대파 혹은 노동자 반대파가 그 결성되어서 활동을 했고요. 트로츠키는 이 조직과 연계가 되어서 같이 이제 그 반스탈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30년대에 가서는 중요한 문제가 이제 스페인 내전과 프랑스 인민전선 시기의 문제인데요. 이 당시에도 그 스탈린주의의 그 입장은 이제 인민전선론이었고 여기에 대항한 그 트로츠키의 전술은 공동전선 유나이티드 프론트론을 상호 대립한 바 있습니다. 중국 혁명을 아까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도 스탈린파와 트로츠키파가 대립한 바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스탈린파는 봉건파, 트로츠키파는 자본파. 그러니까 그 명칭은 이제 중국 사회 구성체를 그 봉건 사회로 보느냐, 아니면 그 자본주의가 일정하게 발전된 사회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봉건파냐, 자본파냐 이렇게 대립한 거고요. 일본에서는 강좌파 대 노농파로, 강좌파는 이제 스탈린주의적이고 노농파는 이제 트로츠키주의적인 로 이제 대립해서 존재한 바 있습니다. 중국 혁명의 그 광동 포민혁명이 이제 좌절됐는데요. 최초의 노동자 무장혁명 광동 포민 그 혁명의 좌절의 책임은 결국은 그 스탈린과 그의 지도한 그 코민테른의 전술적 오류에 있었다. 결국은 2단계 혁명론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 혁명에 대해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왔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서 그 얘기를 생략하기로 하고요. 아까 나온 이제 그 트로츠키 사상 중에 그 공동전선 전술론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그 1930년대 파시즘에 대항한 투쟁 전술로서 유력한 전술로서 이제 그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사회당과의 연합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부르주아 당과의 연합, 그 이제 비민전선론은 이제 부르주아 당과의 연합을 강조했던 데 비하면 공동전선 전술은 이제 공산당과 사회당과의 연합을 그 주창한 전술이죠. 그 이상에서 이제 뭐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막상 발표를 해보니까 별로 간단하게 끝나는 것 같네요. 여기 이제 끝으로 레닌의 그 최후의 반스탈린 투쟁이라는 책에서 그 레닌이 그 당 정치국원들에 대한 평가를 한 게 나옵니다. 요를 요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하린에 대한 평가는 부하린, 그는 변증법을 모른다. 스탈린, 그는 오만하고 동지에 대해 거칠다. 트로츠키, 트로츠키는 당내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지만 그는 무모모하다. 뭐 이렇게 단점도 썼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트로츠키가 결론적으로 그 트로츠키가 남긴 업적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유럽과 중국의 혁명운동에 대한 지도적 전략의 수립. 두 번째, 막스 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계승했다. 세 번째, 파시즘에 대항한 전략 전술의 수립. 네 번째, 소비에트 혁명을 실천적으로 리드한 점. 다섯 번째, 당과 계급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해서 트로츠키가 마지막 그 유언장에서 뭐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냐면은 나는 한평생 프롤레타리아 혁명가, 변증법적 유물론자, 혁명적 막스주의자로 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질문하실 거 있나요? 질문하실 거? 줌에서도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실 뜨르스키 사상과 생애 관련한 이런 강의는 생 처음입니다, 사실. 노동전. 그래서 얘기하려면 하면 다 내용이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할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을. 네. 그 너무 간단해 주셔서 아쉽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저는 이제 제가 아직 뭐 저도 트로츠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거나 그렇다고 또 스탈린 정책 이런 것도 많이 공부는 못했는데 그냥 제가 대충 알고 있는 선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일단 그 노동자 볼셰비키 권력을 잡고 사회주의 혁명에 이제 그 확산을 기대했잖아요. 레닌도 그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독일에서 혁명이 이, 성공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혁명 확산하면 이제 고립이 된 상황에서 그 저는 이제 제가 스탈린주의를 완전히 뭐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견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혁명이 고립된 상황에서 일단 혁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지키자고 했던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탈린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혁명이 확산돼야지만 이게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이제 제대로 온건히 완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 트로츠키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탈린은 그냥 현실의 어떤 당면한 과제를 이제 수행하기 했던 거고 트로츠키는 뭐 이런 표현 좀 뭐였지만 그냥 당연한 이제 뭐 명분, 당위성만 주장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음, 혁명의 혁명의 확산, 그러니까 이제 고립 고립돼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확산, 유럽 혁명으로의 확산을 전망했던 거는 솔직히만이 아니고 대다수의 그 러시아 혁명가들이 볼셰비키들이 다 이제 그 공유했던 그런 그 국제주의적인 사상, 그러니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막스주의라는 것이 그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막스주의의 사상에 그 충실하기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들 그 유럽으로의 혁명의 확산을 전망을 했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객관적으로 그 독일 혁명이 1918년에 레떼 레떼 혁명, 레떼 혁명이 그 소비에트와 같은 그 레떼라는 평의회를 창출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면서 어, 객관적으로 러시아 혁명 자체가 이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이제 객관적 상황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 혁명의 확산을 지향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나 여지가 없어졌고 그 그래서 이제 레닌이나 볼셰비키들이 이제 그 전시공산주의 그 체제 같이 그 이후에 신경제 정책 네프로 돌아서면서 이제 그 사회주의 건설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밟을 수밖에 없었다. 음, 솔직히는 그 혁명의 확산, 국제주의적인 확산의 그 중에 이게 한 명이었고요. 그러나 이제 좀 뭐랄까 좀 더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혁명이 이제 국제적으로 그 성공하지 않고서는
러시아 혁명도 온전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 혁명의 국제주의적 사상을 강조해 처음부터 강조해 왔던 사람이고, 그런데 스탈린은 그 스탈린이 이제 권력을 확산하고 장악해 나가는 게 이제 20 레닌이 죽고 나서거든요. 1924년에 레닌이 죽고 그 이후에 정치국에서 집권해 해 나가는 과정인데, 사실상 이제 그 스탈린 체제를 완성한 거는 이제 1928년도.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러시아 혁명이 사실상 그 고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스탈린이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했죠. 미국 사회주의론으로. 그런데 그것이 뭐 상황에 부합한 것인지 상황을 반영한 것인지 뭐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